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미희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윤두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지연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임영아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적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평택 구현을 목표로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열린 감사 추진, 효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구축 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평택시 감사 대상 기관은 총 45개로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직속기관을 포함한 1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보조금 집행 실태 등 15회에 걸친 특정 감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시민 명예감사관이 직접 생활 밀착형 주제를 선정하고 현장 감사에 참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 역점 사업 또 대규모 사업장 등의 현장 감사를 강화하여 공공사업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 분야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동일 유사 사례 지적에 대한 예방 등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 감찰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엄정한 공익기강을 확립하고 전 직원이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청렴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여 청렴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조 구축 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구축 민원 처리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강화로 미흡한 민원 처리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극 행정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22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감사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이 어디까지이고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읍면동이랑 산하기관 해서 지금 45개를 이제 제가 종합감사 대상 기관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이랑 이제 읍면동 산하기관, 네, 그리고 이제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데 1년에 1억 이상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특정감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코센터 관련돼서 오션플렉스도 감사가 이루어졌었죠. 네, 작년에 상반기 중에 특정감사 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예산 관련된 거에 국한되나요? 아니면은 전반적인 거를 다 하나요? 저희가 이제 보조금 감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위주로 감사를 보기 때문에 이제 부서에서도 뭐 보조금 주는 부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그런 보조금 단체도 하고 있는데 이제 우선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금이었습니다. 제가 민간 위탁금을 특정 감사를 본 거는 작년이 처음이었었고요. 이제 보조금 위탁금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정관에 어긋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 보셨네요, 그렇죠? 네, 네, 전체 이제 운영보다는 제가 알기로 오썸에 1년에 한 40억에서 42, 3억 정도 그렇죠. 민간 위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위주로 제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위 발생 시에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 전 직원분들에게 문자 발송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위 발생 즉시라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이제 저희가 일반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개시 통보서가 이제 오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개시 종료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세월 행정 시스템에다가 음주운전 같은 경우 제가 바로 올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이 조사가 끝난 후에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가 아니라 조사가 끝난 네네. 이후에. 네, 이제 수사 개시가 되면 그 수사가 끝난 후에 또 저희가 문답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하고. 적발되면 바로 올리고 이제 그 외 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사 종결 후에 처분 나간 후에 올리고 있습니다. 수사 종결이라 하면 재판으로 기소가 되면 네, 네. 기소 시점에 합니까? 아니면 제가 종결된 후에 징계 처분합니다. 재판까지 다 네네. 완료된 후에. 네. 최근에 발송된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하반기에 2013년도에 이제 음주 건이 한 4건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네, 네. 이제 4건 정도. 음주건 제외하고 나머지 건이 뭐 있었던 네, 거? 음주건만 있었고 이제 그 외 건은 지금 조사 중인 건도 있고 아직 종결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송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하단에 보니까는 청렴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 있나요? 청렴 도서관은 저희 2층에 본관 2층에 매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매점 1층에는 도서관에서 이제 서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2층에다가 청렴 도서랑 또 그 올해 평택시 올해의 책 같은 거를 도서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25선 정도로 해서 한 100여 권 정도 이제 비치하고 있고 이제 직원들이 자유롭게 대출을 해서 그걸 읽고 이제 감상평을 내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상시학습도 인정을 해주고 또 그거를 저희가 일주일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이나 두 번씩 그 청렴 아침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럴 때 청렴 도서를 읽고 같이 아침 방송과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 약간 형식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도 이제 가서 보는데 어떤 책들이 있나 이렇게 보는데 이걸 청렴도서관으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형식적이지 않은가 좀 실효성 있게 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여쭈는 네, 거였어요. 네. 저희가 이제 청렴 도서를 읽으면 원래 이제 감상평을 내는데 이제 올해 한 111건 정도 작년에 그렇게 이제 도서 대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감상평을 내는 경우는 한 40건 정도로 한 3분의 1 정도 내고 또 아침 방송을 연기하는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게 좀 더 실효성 있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렴 도서도 더 보완을 하고 또 젊은 직원들의 그런 이제 사고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책 위주로 더 선정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소감문 같은 경우를 기고문 형태로 좀 언론에 이렇게 실어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 시민분들이 보기에 공직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 알 수 있을 것 같고 공직자 글을 쓰시는 이제 공직자분들도 본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어디에 이제 본인 글이 실리면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현안 관련돼서는 각 부서에서 이제 기고문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사관실에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 저희가 이제 저희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네,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네,
정말 실효성 있게 되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영 의원님. 네, 그 17페이지 보면 특정 감사 있거든요. 거기서 건설 사업장 관리 실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 사업장 관리 실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22년도나 23년도 그 1년 정도씩 기준을 잡아서 이제 공공사업 중에서 1억 원 이상 발주한 사업을 부서별로 저희가 봤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건설사업장 관리 실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사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 네. 명예감사관님들 중에서 뭐 건설이나 토목이나 뭐 건축이나 조경이나 그렇게 전문 분야의 명예감사관님들을 같이 저희가 이제 모셔서 현장 감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공공사업이 좀 더 안전성 있게 진행이 되고 또 이제 미리 사전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 현장에서 그 부분들을 또 지적을 하고 개선 보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공정률이 한 60% 이상 진행된 현장을 나가 봐야지 이제 진행 사항을 보고 현장에서 보완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일단 부서에서 사업을 받고 그 중에서 사업이 한 60% 70% 정도 진행된 사업을 위주로 그렇게 선정해서 현장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명예감사관 그분들은 그러니까 업종별로 이렇게 쭉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 건설 사업장은 보통 1억 원 이상 되는 건설 사업장에는 몇 번을 나가나요? 완공까지? 그러니까 사업을 완공까지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사업장을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선정을 한 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같이 이제 현장 감독이나 공사 감독자랑 이렇게 현장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 토목이나 건축, 조경, 전기, 통신 분야 쪽 명예감사관님들이 많이 나가시고 제가 상하반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그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네. 지적사항은 저희가 이제 그분 현장감사분들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감사 다 끝난 다음에 부서별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보완을 하거나 또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은 사실은 기초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까 60% 됐을 때 간다고 하는데 사실 기초 단계에서부터 잘 했나 이거를 봐야 되고 우리 평택시에서 공공으로 건물 짓는 것들이 감리가 있고 또 뭐랄까 그 건축 자재 같은 것도 좋은 걸로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도 완공하고 나면 의외로 개인이 진 것보다도 물이 샌다거나 벽에 금이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감사관이 이렇게 직접 가서 관리 실태까지 하고 그게 철저히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지적으로 돼서 시정을 하다든가 이런 건수는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그 현장 특정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기초 공사가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공사업 같은 경우 저희한테 들어올 때 저희가 이제 설계 부분 같은 경우에 원가 계산이나 또 그 사업이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켜야 되는 어떤 법적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 감사나 계약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부서에다가 다 그런 하죠.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은 뭐 휴일 근무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어떤 근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규정이 안 지켜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감사 때 시정이나 어떤 보완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공사의 어떤 커다란 위험이나 재해와는 좀 거리가 있고 네. 이제 어떤 절차상에서 좀 진행이 약간 미비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다 하긴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네, 하시긴 네. 어렵다는 건 네. 아는데 감리도 있고 조달청 물건을 쓰고 가장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건물을 줘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의외로 공공 건물이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주는 못 나가고 그걸 할 수는 없다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는 생각 저는 곰곰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이 짓는 것보다 헐 1.5배 이상 많이 건축비도 들어가는 거에 비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건설사업장 관리 실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기술감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건설 사업장 관리 실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건설 그 사업 공사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 품질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전 지도나 네. 이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그 주로 사전에 보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서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의 안전 확보라든가 뭐 품질 확보라든가 그런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그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네. 제가 현장에서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다 찝지는 못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그 명예감사관님들도 같이 가서 어떤 구조상의 그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주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 의견을 주면은 거기 현 그 각 부서에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아, 그 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감사를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이해는 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이 감사팀이 나가서 그 뭐랄까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지적이 돼서 시정 보완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어 봤나요? 네, 저희가 그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적 차원의 이제 그렇죠. 감사 위주고요. 그래서 그 공사가 다 마무리되기 전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들은 그 어떤 그 안전 관련 부분이라든가 그 자재 관리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를 하는 부분들이 상반기에는 우기 대비 그리고 이제 그 하반기에는 동절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안전 위주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기 전에도 법면이라든가 실제로 내부의 어떤 그 우기 시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조치를 시킨 부분도 있고요. 일부의 지적에서 시정을 하라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에서 하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 건설 사업장도 관리 실태 조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게 한 번 건물을 지면 몇십 년 가고 그런 거거든요. 뭐 다시 하기는 되돌려 보기도 힘든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안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최재형 의원님? 일상감사 계약 심사 추진 실적에 보면 이 일상감사 583건, 계약 심사 463건. 이거는 이제 내부에서 그 서류 갖고서 하는 그런 감사인가요? 네, 일상감사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는 이제 2억 원 이상이고 또 물품은 2천만 원 이상, 또 용역은 7천만 원 이상이나 또 예비비 사용하는 경우에 또 이제 예산 전용이나 이용하는 경우에 또 민간 자본보조에 1억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 저희 부서에다가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법에서 정해져 있는 절차 같은 거를 저희가 요청을 알려주는 겁니다. 일상감사는 이제 그런 그런 거고, 거고. 네, 계약 심사 같은 부서에서? 경우에는 네, 공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공사나 용역이나 이제 물품 같은 거 할 때 그 원가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품이 잘못되거나 뭐 품셈 적용을 잘못됐거나 뭐 거리를 잘못 어떤 적용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과다하게 집행되거나 아니면 과소하게 잘못 잡힌 부분들을 그 원가 조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이 계약 심사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을 때 하는 건가요? 네, 다 하게 되어 금액이 아, 예, 어느 정도 말씀드린 대로 이상이면 네, 그 공사는 2억 원, 규정도? 네, 물품은 2천, 용역은 7천만 원 이상이면 저희한테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다 받도록 받도록 되어 되어 있는 있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36억 9천 정도를 절감했다고 네, 지금 원가 나오거든요. 절감을 한 원가 절감을. 부분입니다. 네. 이건 이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다 해야 된다. 그럼 이런 업무를 전부 다 그
직원분들이 다 하실 건가요? 다 저희 하시나요? 기술감사팀에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 계산을 해주는 거라 거기는 네. 토목직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고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절차나 뭐 관련 법령이나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부분을 유의하는지 그런 절차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업무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그쵸, 저희가 업무 이제 많죠. 뭐 산하기관도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예, 건수가 예, 많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절감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최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그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만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뭐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은 어디서 그건 뭐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우썸을 작년에 네. 청을 했던 거고 현재 이제 민간 위탁금은 저희가 감사 계획을 올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경상 보조금이나 또 민간 보조금이나 민간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주는 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저희가 받고 또 실적 보고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부서에서 이제 정산 후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부서는 보조금 감사를 보고 또 단체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보조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이렇게 걸러지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잘 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그렇게 하는데 그 외의 문제들은 그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 원래 관리 감독을 보조금을 주는 부서나 민간위탁 부서에서 네. 1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그 부서의 말도 잘 안 듣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감사관실에서도 안 되고 그러면 뭐 또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감사 보면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개월 안에 저희한테 그거에 대한 집행 전말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개월 안에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결과가 들어오는 편이고 또 2개월 안에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추진 계획을 갖고 있니 저희가 계획을 받고 또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감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저희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것만 하실 수 있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 외의 문제들 그 문제는 지적을 못 하시잖아요. 감사를 할 저희는 권한이 네, 없으시잖아요. 보조금 네. 보조금 집행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쪽의 문제 내부적인 문제들 뭐 내부적으로 그런 그 그런 부분은- 문제들이 네, 많이 그 발생하잖아요. 부분은 그런 네, 거는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디서 그걸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관리 감독 한다는데 거기 말도 제대로 안 듣는 것 같고 뭐 여러 개 네, 보면 이제 사실 뭐 시설이나 단체 안에서 시설 단체인데. 보조금을 부서에서 주는 경우에는 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독의 권한이 좀 있다고 네. 책임과 예. 어떤 권한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 단체에 대해서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사실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개입하는 게 조금 한계는 있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놔두면 해결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걸 좀 여쭙는 거예요. 어렵죠. 네. 이걸 그 법원으로 뭐 이렇게 법으로 갈 수도 없는 문제고 뭐 그런 심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아까 이 청렴 동아리 평솔은 이거 어떤 겁니까? 청렴 동아리 평솔? 저희가 청렴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 이제 8급, 9급, 7급 직원들끼리 평솔이라고 이제 평택 소나무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렴 동아리 저희가 직장 동호회식으로 청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서 뭐 저희 이제 청렴 캠페인 같은거나 청렴 서약식 또 이제 뭐 하반기엔 저희가 청렴으로 좀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시책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청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몇 분이나 동아리에 한 10서너 분 정도 됩니다. 네. 이런데 많이 참여를 하시면은 더욱 더 그 공직사회가 청렴해질 것 같으네요. 네. 또 젊은 직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네. 또 저희가 생각하랑 다른 방향의 어떤 청렴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도 갖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활성화해서 많이 그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산업진흥원, 청소년 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